안녕하세요. 더 블랙에듀 영어 강사 박민숙입니다. 일단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그렇지만 지금에서 우리에게 영어가 어떻게 필요한지, 영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선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수업을 같이 아이들과 해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 자료는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영어 1등급의 비율에 대해서 제가 한 4년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1등급의 비율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재작년 수능에서 12% 정도가 나와서 영어 수능이 조금 쉬워졌구나,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확실히 영어는 쉽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재작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거의 어떤 인원 비율을 다시 제가 가져왔는데 2022년 비율이 벌써 6.25%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시험이 어려워졌느냐?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영어가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근데 6.25%로 반이 하락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접 연계라고 표현하는 왼쪽 지문과 오른쪽 지문이 같은 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질문이 똑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연계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직접 연계가 없어지고 작년 수능부터 간접 연계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간접 연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직접 연계일단만 해도 아이들이 그냥 암기했어요. 이 지문들을 익숙도를 높이고 내용의 어떤 친숙도를 높여서 아이들이 이 직접 연계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험은 정작 어려워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벌써 반토막이 난 이유를 이걸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시험이 쉬워진 게 아니다. 아이들은 점점 절대평가라서 영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영어는 여전히 조금 어렵고, 근데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내신 대비해서는 영어가 조금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 대비는 암기면 다 되지 않느냐. 중학교 때 달달달달 암기하고 우리가 중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럼 똑같이 중학교 때처럼 암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는 암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합니다. 우리가 내신 출제 포인트에서 이제 서술형이 우리한테는 관건이잖아요. 객관식은 솔직히 공부시키면 다 맞더라고요. 근데 서술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 맞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냥 다 외우자, 통틀어 다 외우자, 또는 이걸 다 외우는 건 솔직히 너무 선생님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암기를 할 것이냐, 기본적인 어법 지식을 그냥 습득할 것이냐를 아이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암기로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했을 때 똑같이 쓰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어법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학년 때부터 벌써 변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로는 절대 내신 대비가 100%, 100점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하나 더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 어휘가 나오기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벌써 이 근방의 학교들은 어휘책을 하나 선정을 하기 시작해서 그걸 시험 범위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로 많은 범위의 어떤 분량의 시험 범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휘 자체가 정말 중요성을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저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외우는 단어가 거의 6,000에서 8,000 단어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휘가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은 벌써 오늘 외우고 시험 보고 갔어도 내일이면 벌써 까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휘 암기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데, 아이들은 솔직히 정작 어휘를 많이 외우지는 않거든요. 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요즘에 내신 출제 포인트에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내신 준비를 대비할 때 포인트들을 조금 잡아서 전략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켜보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시험 대비 전략으로는 첫 번째, 저는 일단 서술형 대비를 조금 잘 해보고 싶은 건데, 아이들이 서술형은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잘 알아요. 너무 잘하고 지식도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만 넣어놓은 상태로 그걸 내뱉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혼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서술형을 영작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다 있는 상태로 한번 영작을 해보고 이 정도는 너무 쉽잖아요. 단어가 다 있는 상태에서 어법 지식만 있으면 쓸 수는 있으니까 게싱도 가능하고요. 추측이라고 하죠. 근데 이젠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칸을, 배열을 나열하는 이 단계에 도달할 건데 이 단계는 왜 이렇게 주냐면 칸을 지정해 놓는 이유는 이 똑같은 말도 여러 가지 문법으로 다양하게 구현해낼 수 있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는 원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법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칸을 지정해 놓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솔직히 그냥 밑줄을 그어놓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건 정말 통암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법적 지식이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똑같은 문장이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다 보면 영어는 패턴화 작업이 일어나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문장들이 다. 그래서 한 번 연습해 놓으면 단어만 바뀐 상태에서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술형 대비를 이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써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채택해서 서술형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서술형 대비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결국의 끝은 수능을 봐야 해요. 근데 수능에는 주관식이 없어요. 다 객관식이고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70분 동안에 듣기를 제외한 50분 동안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해를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휘도 당연히 필요해요. 어휘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이 늘고 어휘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암기를 시키잖아요. 근데 독해력을 그러면 키워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독해력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그냥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지문은 그럼 벌써 그 아이에게는 그냥 대충 감으로 읽었을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찍어서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간 지문은 아이는 다시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어떻게 잘 읽어냈는지에 대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문제만 푼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건 정말 독해력에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틀린 답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틀렸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이어도 상관없으니 너가 그 답을 찍게 된 이유, 너의 답의 근거, 너만의 근거를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실제로 저의 학생의 어떤 예시인데요. 노란색으로 본인의 색깔을 체크한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답이 2번을 내리게 된 2번으로 찍게 됐던 풀게 됐던 그 답에 대한 근거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답에 대한 정답이니까 제 답은 정답에 대한 근거를 제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색깔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위치가. 그래서 아이는 근데 제 답의 근거도 한번 생각해보고 본인의 답에 대한 근거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이 근거를 좀 뒤늦게 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 결국에 나중에는 본인의 답의 근거와 저의 답의 근거가 일치하게 되는 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약간 거기서 희열도 좀 느끼고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답의 근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어떤 사고로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는지 볼 수 없거든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주고 제가 이걸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아이들과 만나서 너의 답의 근거는 뭐니라고 말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종이에다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왜 잘못해서 그랬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에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의 단어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지금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독해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논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논리가 맞는지 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설명하죠. 스킬이 있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방식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력을 아이들이 조금씩 높여갈 수 있도록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이들이 정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고1, 2 때까지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다가 고3 때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이들이 대충 감으로 그냥 대충 자기가 아는 단어로 지레 짐작해서 문제를 풀어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무게감 있는, 좀 이유가 있는 독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는 솔직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어는 고3 때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과목 맞습니다. 국어하고 수학해야 돼요. 영어는 솔직히 절대평가로 전환된 유일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부담이 아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서 저는 인식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영어는 솔직히 쉬워요. 쉬운데 다만 너무 양적으로 많다 보니 아이들에게 그냥 외워야 될 게 산더미인 과목에 불과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암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1부터 10까지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영어는 외울 부분들은 외워야 하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도록 둬야 되는데 이 1부터 10까지를 암기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스트레스고 너무나도 해야 할 게 많은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어나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영어가 오히려 나중에는 발목을 잡는 과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좀 보탬이 되는 과목으로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작업들을 고3이 오기 전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조금 더 빠르다면 중학교 시절에 좀 빨리 해놓으면 영어는 확실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 보탬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더 블랙에듀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 더 즐겁고 재밌는 수업 이어가면서 영어가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쉽게, 손쉽게 본인들에게 다가오고 성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특히나 조금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적으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항상 즐거운 수업을 조금 이어가면서 부모님들과도 항상 저는 소통을 하고 싶거든요. 공부는 솔직히 저, 아이, 부모님 같이 셋이서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상태나 아이들의 어떤 지금의 기분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부모님이 훨씬 더 잘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과도 항상 소통을 여러 번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과 한번 즐거운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블랙 에듀 영어 강사 박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